뉴스를 보니까요. 물가가 올라간 게 맞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두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려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인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가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경제는 좀 어려워요.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디플레이션 뭐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두 달째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예. 물건의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격은 개별 상품에 대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하루에 살면서도 밥도 사 먹게 되고 차도 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여러 가지 상품을 평균한 것을 물가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고기를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사람마다 그 느끼는 물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예, 이 세계 만국 공통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CPI라고 그러는데요. 예,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근데 그게 이제 최근 5년간 가장 거래가 많았던 품목을 이 통계를 잡아가지고 그 품목의 가중치를 잡아서 물가를 이제 잡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60개 품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거래된다면 그것이 물가에는 일단 잡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시중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중치를 잡아서 460개 평균치가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도매 물가 지수. 도매 물가 지수는 이 공장에서 나올 때의 가격, 예, 그것을 가중 평균해 가지고 내는 거고, GMP나 GDP 디플레이트라는 것은 국민 소득을 가지고 이것은 지나간 물가예요. 미리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1개월, 2개월 또는 1년 더 지나간 국민 소득 계정을 가지고 거기서 가격이 얼마나 변했나를 거꾸로 역추적하는 것인데 예, 아무튼 세계가 각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소비자 물가고요. 예, 그다음에 나라 경제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가는 GDP나 GNP 디플레이트고, 그다음에 공장에서나 회사에서 필요한 것도 도매 물가는 나중에 소매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선행 지표로서 중요한 것은 도매 물가. 이 세 가지가 각자 나름대로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얘기할 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는데 소비자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예. 이 같은 급여로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적은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만 실질 소득이 늘어난 것이죠. 예.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또 우리는 그동안에 건국 이후로 계속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인플레 구조화에 살아왔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도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로는 계속 인플레 기조화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는 무조건 떨어지는, 물가를 잡자라고 해서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펴기도 하고 물가는 잡아서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다. 예. 이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예. 그건 어디까지나 물가가 높을 때 얘기고요. 예. 지금처럼 물가가 떨어지면 예.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물가가 심하게 떨어지면 인플레보다 더 나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가가 떨어지면 생산 활동이 마비되고 또 소비 활동도 많아서 일자리도 없어지게 되는 예. 뭐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건 시간이 되면 좀 더 말씀드렸으면 싶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상태는 지금 디플레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또 다른 지금 우리한테 고민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지금 소득이 없어지게 되고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까지 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디플레 공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을 하시려다가 지금 안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싸게 뭘 살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이 안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윤이 안 남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물가가 가파르게 계속해서 떨어진다 이러면 기업체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까지는 일단 생산의 소요 기간이 듭니다. 예. 원자재를 구매해서 공장을 돌려서 2달, 3달 또는 경우에 따라서 1년, 2년 지나서 물건을 팔게 되는데 예. 자동차를 한 대 만든다 해도 그 많은 부품을 들여다가 1년 후에 자동차를 만듭니다. 근데 부품을 살 때는 물가가 비쌌는데 예. 그 부품을 가공해서 자동차를 내다 팔 때는 가격이 떨어지면 부품 가격보다도 자동차의 가격이 더 싸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기업으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안 하는 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예. 생산을 안 계속된- 하게 되면 직원을 더 쓸 일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감원 혹은 구조 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렇습니다. 실직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그 물건을 사줄 소비자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자꾸 물가는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게 되고 이 악순환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디플레 공포입니다. 예. 실제로 1929년에 있던 미국 대공황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경제 공황은 인플레 때문에 생겼던 게 아니고 디플레 때문에 생긴. 인플레에서는 물가가 좀 올라가니까 좀 덜 쓰면 참을 수가 있었는데 디플레에서는 아예 내 소득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진다. 예.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예. 이해는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사실은 떨어져도 안 되고 마구 뛰어도 안 되고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 주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가는 보통 통상적으로 약 한 2%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약간씩 올라가 주는 것이 예. 약간 올라가 줘야 그것이 생산을 할 동력을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도 안 되지만 적정하게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목표를 2%로 잡고 있는데 예. 2%까지 끌어올리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갑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같은 신분은 물가가 2% 올라가면 자기가 한턱 쏘겠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지금 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발표는 이제 소비자 물가는 2달 연속 떨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문자도 올라옵니다. 7943번님은 과연 예. 어떤 물가가 떨어졌다라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라는 문자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통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 겁니까?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 소비자 물가 지수 CPI 통계라는 것은 460개 종목을 가중 평균한 것인데 예. 그 460개가 내하고 관계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비중이 내가 쓰는 비중하고 CPI가 잡는 가중 평균 비중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예. 지금 그래서 저도 예. 이 460개 품목을 하나하나 지금 세밀하게 뜯어봤습니다. 예. 이번 달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고교 무상급식,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는 바람에 고등학생들의 식비 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져 약 한 60%, 70%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3학년들 학비, 예. 이 학비도 지금 3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무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많이 떨어졌고요. 예. 또 하나는 의료비인데요. 지금 정부가 국민 의료 부담 경감책으로 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의료 정부 부담, 예. 공단 부담금을 좀 늘렸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같은 병이 있을 때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현재 공단이 부담하는 게 커져서 네. 그 부담도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같아질 수 있겠지만은 예.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비 부담도 줄었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발표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채소값입니다. 채소값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무 같은 경우는 지금 50% 떨어져 있고요. 예. 배추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기억을 하시겠지만 워낙 그 무더위 날씨가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 작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를 하게 되니까 지난해에 작황이 안 좋아서 물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채소값이 예.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니까 올해는 작황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채소값이 이런 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음. 이런 네 가지 요인이 이제 집중적으로 그 물가 하락을
예. 유인을 한. 예. 그런데 만약에 자기 집에 고등학교 학생이 없다든지 또 채소를 많이 안 먹는, 채소는 서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무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느낄 때는 별로 물가가 안 떨어졌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오히려 반대로 물가가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서비스 요금 같은 게 물가가 올랐습니다. 음식료, 식당, 그다음에 가사, 가정 파출부, 예. 정부가 최저임금을 도입을 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은 올랐어요. 그래서 외식 비중이 높은 이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물가가 더 올랐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느낌이 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나 그것을 국민 전체적으로 평균하니까 네네. 오히려 떨어졌더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소비 패턴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네. 사람에게는 나는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하지만 국민 전체가 자주 사는 물품 460개를 놓고 전체 평균을 내봤더니 소비자 물가는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가는 겁니까? 물가가 떨어진 거하고 디플레이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물가는 올랐다가 내렸다 할 수 있고 한두 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또 오를 수도 있고, 지금 정부는 네. 오늘 김용범 기재부 차관도 지금 디플레 아니다. 물가 예. 떨어졌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징후는 아닌 것 같다.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은 물가는 한두 달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기조적으로 굳어지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예. 디플레가 됐을 때 기업이 생산을 줄여서 경제 공황이 오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떨어졌을 때 기업들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한두 달 물가가 떨어져 가지고는 그런 문제에 심각한 사태가 오지를 않습니다. 예.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점점점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범 차관이 오늘 거시경제 확대 대책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오히려 연말 경감은 물가가 좀 오를 것이다. 현재 기재부의 예상치로는 12월 달 정도에 가면 물가가 0.5 내지 0.6%까지 올라갈 것이다. 예. 그리고 내년 되면 1%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물가가 약 한 서너 달간은 계속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요인이 많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경제적 현상이 그대로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경제는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이 협상이 더 잘 안 되다든지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삐걱하면 디플레를 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 건가? 이거에 대한 그림은 좀 잘 안 그려질 것 같아요. 어떤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10년 저성장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예. 일본을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우리보다 잘 산다고 그러는데 경제 활력이 거의 없어요. 네. 약 한 30년 전부터 이 일본에 돈이 돌지 않고 물가가 마이너스 쪽에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소비를 안 해요. 하지 않는 것이죠. 예. 소비를 하고 저축만 자꾸 늘립니다. 한때 우리는 저축이 늘면 나라가 부흥하다 저축을 늘리자 했지만 그 인플레 기조하에서 저축이 좋은 것이지, 예. 디플레 기조하에서 저축을 늘리면 그 저축한 돈이 투자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망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2차 대전 직후의 직전인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때 미국의 생산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생산이
너무 생산 활동이 좋은 속에서도 그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게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안 팔리니까 공장이 점점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다 보니까 사람을 줄이고 예. 사람을 줄이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소비는 더 안 되고 기업은 더 예. 힘들어지고. 예. 그 디플레 기간이 무려 미국에서 10년 정도 갔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도 예. 예. 시간이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개념을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